네,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15일 일요일. 제가 이제 금요일에 방송을, 조금 금요일에 좀 사정이 있어서, 또 몸도 좀 그래가지고, 방송을 못했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추석 연휴가 목요일까지 이제 추석 연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미국의 FOMC에 18일에서 19일 금리 인하가 있겠죠. 대략 예상하는 거는 0.25%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인하할 수도 있죠. 물론 어떻게 될지는 이제 19일쯤 되면은 이제 확실히 윤곽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유료 방송은 제가 수요일이나 이때 방송을 좀 해드릴게요. 조금 더 내용을 취합을 하고 해서 오늘은 무료 방송, 정규 방송, 금요일 날 못했던 제가 월수금 정규 방송 마감 후 이야기를 하지만 4년, 거의 5년 좀 있으면 내년이 4년은 넘었죠. 어쨌든 계속 방송을 해오고 있고요. 장이 너무 떨어진 날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방송을 쉬고 따를 때는 방송을 계속 하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님들은 조금 이제 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거나 그런 분들은 일요일 날 이제 정규 방송을 하면서 또 주중에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긴급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거를 하는 방법을 안다면 오늘 같은 날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고 싶은데 그걸 제가 사용할 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 가서 배워와야 되는데 또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실수할까봐 또 그냥 오늘도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하게 됐습니다. 녹화를 해도 거의 편집 없이 그냥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건 제 내용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인데 상당히 좋은 교훈이죠. 인생은 이 B와 D 사이의 C이다. 그죠? 이게 어쩌면 우리의 투자도 역시 이러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나 인생이 다 이런 겁니다. B는 뭐죠? B는 뭐죠? B는 벌스. 출생이죠, 출생. B. D는 뭐죠? 데드. 그러니까 출생하고 죽고, 그죠? 출생하고 죽고, 그 사이에 C다. C는 뭐죠? 초이스, 선택. 중요한 게 선택이죠. 여러분이 대학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성인이 되기 전에 대학교를 선택하고 과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친구와 이제 결혼할 사람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직업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B와 D 사이의 C이죠, 인생. 그러니까 삶과 출생과 죽음 사이에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쓰는 거죠. 선택의 기로. 주식도 똑같죠. 투자를 하는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거진 웬만하면 종목수를 장이 좋지 않으면 잘 안 늘리기 때문에 초이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종목을 많이 알아도 내 스타일에 맞고 그럴 수 있는 종목에 초이스, 저같이 스윙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A 아니면 B 이렇게 한 2개 정도를 대체로 마지막에 올리고 초이스를 한다는 거죠. 지금도 초이스를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좀 올해 같은 경우도 매매를 보면 초반에는 이제 초이스를 좀 괜찮게 했죠. 특히 폴라리스 AI의 그 부분을 좀 잘 해서 거기서 좀 수익이 좀 컸었죠. 그 다음부터는 초이스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 이제 웬만한 거 저번에 하락할 때 좀 다 정리하고
장이 다시 좋아질 줄 알았는데 너무 급격히 나빠졌죠. 그러면서 저 역시도 이제 지금 한 종목에 선택을 하고 있지만 그 종목을 초이스 할 때도 여러 개의 후보가 있었다는 거죠. 저 역시도 정보가 많고 어떤 걸 사야 될지 혼란스럽죠. 하지만 이제 번호표가 나름대로 빠르다 생각하고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를 그냥 제 주관에서 선택을 했는데 그게 현재 그렇게 아직까지도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제 선택이 현재까지는 좋은 선택은 아니었어요. 하나를 딱 선택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선택에 그리고 좀 더 다이나믹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3년 정도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주식이나 여러 가지 금융 투자를 한다면 선택의 기로에 쌓일 텐데 과연 여러분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매일매일 수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역시도 노력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사를 조금 얘기해드리며 오늘 방송 종목들을 조금 볼게요. 네, 괜찮은 종목들이 금요일날 많이 나왔죠, 사실은. 지수 대비해서. 자, 그러면 우선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황이나 여러 가지 기사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한은 부총리가 나와서 시장금리를 연내 2회 인하 방향 과도한 측면이 있다. 결국 이게 시장금리, 기준금리를 2회 이상 인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시장금리가. 근데 요게 지금 뭐냐면은 시장의 기대가 앞서 나가게 되면 향후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정책 의도와 시장의 기대가 괴리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두 번 인하는 좀 힘들다 이거죠. 전문가 설문들을 해보면 올해 2회 이상 인하 정도 수준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죠? 좀 힘들다 두 번 인하는. 지금 이제 많이 나와봤자 10월, 11월, 12월일 텐데. 그렇죠? 계속 과다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기대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죠? 내년에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도 내년 이후 상황에 대해서 현재 말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주택가격부터 얘기하죠. 주택가격. 최근 단기간 급등해서 가격 레벨 자체가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나 전세가율 자체가 높지 않아 투기적 수요도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추세적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올해 두 번이나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내비치는 건데 또 그럴 것이 미국이 이제 9월 18일이나 이때 금리 인하를 다만 얼마라도 하게 된다면 하게 돼도 역시 5%대라는 거죠. 5%대.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우리나라 3.5%이기 때문에 미국이 적어도 3%대로 빠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좀 여건이 안 좋죠. 미국이 5%인데 우리나라는 덜 올린 거 아닙니까? 결국 부동산 이런 게 터질까봐.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는 조심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딴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죠. 아무래도 이 AI가 힘을 너무 못 쓰니까. 물론 AI가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마하완을 출시를 12월 달쯤에 하면 그 네이버에 다 바로 납품이 되죠. 그게 납품이 되고 그런다면은 아마 이제 그거에 의해서 추세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AI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좀 고생을 하겠죠. 왜 고생을 할까요? 이게 AI 거품을 많이 이제 가격 조정을 해서 빼놨는데 이제는 좀 헹궈시면서 바닥에서 좀 잡아야지 그때쯤에 한번 또 해먹겠죠, 올려서. 그래서 수급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AI는 11월이나 이때쯤 돼야지 또 다시 뭔가 꿈틀거릴 것 같습니다. 네, AI 다음에는 이 양자 컴퓨터가 테마가 올 거다.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지금 엄청 투자하고 있죠. 미국, 일본 비해 투자 초라. 그렇죠? 이 양자 컴퓨터는 아마 올해 연말쯤에 아마 1차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내년 초부터 또 한두 달 또 쉬다가 또 다시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자 테마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양자 테마로 한 두세 종목을 꽁쳐두고 있어요. 엄청 빠져 있습니다. 지금 양자 테마 종목들을 위해서 엄청 빼놓고 있어요. 왜 양자 테마가 돌 수밖에 없냐면 이런 AI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고사양이죠. 고사양. 그죠? 이러한 프로그램이 뭐 돌리려면 고사양이죠. 양. 고사양입니다. 고사양. 사양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데이터 센터나 이런 기반 또 이렇게 네트워크 뭔가 이런 통신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비가 돼야 되지만 그러한 뭔가 이런 통신 케이블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런 게 뭐 완성이 되고 뭐 전기도 되고 ESS니 뭐 이런 걸 통해서 2차 그러한 전지를 통한 뭔가 전지를 다시 뭐 활용하고 뭔가 이런 거를 만드는 이 베이스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터페이스 뭔가 그러한 환경들을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를 쓸 단말기들 개인이 쓰는 이제 PC나 이런 게 고사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슈퍼컴퓨터 쪽이 맨 처음에 이제 지금의 PC로는 할 수 없고요. 이 슈퍼컴퓨터 쪽으로 얘기가 됐지만 슈퍼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가 더 뭐랄까 가격이나 이런 게 좀 월등히 떨어지고 있으면서 기술이 발달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와 같은 개념으로 지금 얘기된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저는 계속 양자 컴퓨터를 공부하고 있죠. 정교한 정책이 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뭐 정책적으로 한다는데, 그죠? 이런 머리 기사만 읽어봐도 양자, 퀀텀은 우리 정부가 꼽은 미래 3대 빅3 게임 체인저 중 하나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양자 강국 달성을 위해 퀀텀 이니셔티브를 발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는 향후 10년 전으로 양자 컴퓨터, 양자 센싱, 양자 통신, 양자 암호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양자도 또 나눠지는 게 컴퓨터의 성능도 좋아져야 되지만 또 보안과 뭐 센싱, 거기에 따른 센서들과 또 양자 통신과 관련된 또 이런 그 단말기와 또 데이터 센터 간에 이런 것도 굉장히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궁무진한 AI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시장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로다가 이제 조만간 경기 부양을 하겠죠. 기술 통제도 시작됐다. 미국은 컨덤 센싱과 컨덤 정보 등을 상거래 통제 목록. 그러니까 이제 기술 유출을 안 하겠다. 반도체처럼. 미국이 중국이나 이런데 안 주겠다. 적국에. 영국은 아예 34큐비트라는 얘기가 나도 큐비트 이상 퀀텀 컴퓨터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양자는 기술 개발 난이도 높고 그만큼 대단히 투자가 필요하다. 지리넷 코리아는 산학 연구원 전문 9인 총정에 뭐 이런 걸 이제 한번 발표를 했는데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어보시 이것만 읽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양자 기술, 이 퀀텀 기술이 이제는 뭔가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여기 큐비트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뭐 아직도 뭐 몇 큐비트 안 돼요. 10큐비트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거의 50큐비트가 넘어가고 있죠. 이게 큐비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쪽으로 계속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쪽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펌핑. 왜 펌핑을 하죠? 이렇게 펌핑을 해서 시장이 요만한데 미리 이거를 이만큼 키워놔야 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투자가 필요하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가 미리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주식시장에서 미리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펌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100원짜리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있었으면
이거를 최소한 10,000원짜리는 갖다 놔야지만 얘네들이 뭐 유상증자를 하든 뭐 시비를 발행하든 해서 주가가 올라야지 비싼 가격에 더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땡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지금 하는 거다. 시장 측면에서는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기업들의 측면에서는 뭐죠? 양자 관련된 얘기만 앞으로 들어가면, 옛날에 AI 들어가면 상한가 가듯이 양자 얘기만 들어가면 뭐죠? 한계 기업이나 이 기술이 없어서 한계 기업이나 망하기 일부 직전에 좀비 기업들이 양자를 갖고 세력이랑 해서 장난을 엄청 칠 거다, 이제. AI로 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양자로 치는 거지, 양자. 그 얘네들이 학작품이 많이 나와서 주가가 뭐 진짜 막말로 내용은 없는데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설계를 했다. 그런 얘기로 50배도 가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꿈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붙어서 뭐 한 300억짜리 양자 엄청난 회사랑 뭐 이렇게 한다. 아니면 엄청난 기술이 있다. 그러면서 뭐한 1,000억, 3,000억짜리, 300억짜리 같은 거, 한, 한 1조 단위나 이 정도, 2조, 3조 이렇게 펌핑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양자가 앞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양자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쉬운 공부는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AI 다음은 양자인데 AI가 한번 이제 죽어서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더 박박 기다 보면 가격이 싸져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 그걸 이제 수렴가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의 선배는 삼성전자의 마하완의 출시가 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될 때쯤에 이 양자 관련주들도 점점 펌핑을 연말쯤부터 할 확률이 높다. 왜? 내년에 큰 추세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펌핑을 줬다가 또 빠지죠. 그 다음에 내년에 초가 됐던 중순이 됐던 내년부터 또 양자가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추세를 크게 읽으면 좀 종목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뭐 바이오나 이런 거는 뭐 끊임없이 추락하고 끊임없이 수익이 나는 제약이나 이런 거 위주로 또는 기술 수출이 되는 바이오 회사들 위주로는 끊임없이 주가를 올릴 거다. 그렇죠? 바이오 주식도 많이 싸져 있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딴 거를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밌게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이런 500대 기업 영업이익률이 나와요. 여기 이제 제약바이오의 이제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자, 500대 기업, 500대 제약바이오사, 2000년 이후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현재 영업이 좀 잘 되는 돈이 있는 회사죠. 이런 회사 위주로 하면은 주가가 개폭락을 해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한다는 거죠. 많이 안 빠지고. 자, 1위 영업이익률 높은 게 셀트리온이에요. 물론 셀트리온은 뭐 잠깐 그 시기적인 부분에 의해서 뭔가 좀 이렇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셀트리온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0.3%에 엄청 높죠. 영업이익률. 그죠? 그 다음에 대웅제약이 잘 갔던 이유가 뭐예요? 이거죠. 9.5%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3위에요, 3위. 그 다음 유한양행 역시도 지금 엄청 잘 가죠. 신약이 FDA에 통과됐죠. 그죠?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지금 계속 인벤트리 랩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보면 짱짱한 회사들이죠. 그죠? 이런 회사들을 해야 돼요. 그다음 종근당까지. 그죠? 종근당, 광동제약, 그죠? 이런 종목들까지 앞으로 이익률이 많이 나면서 좋은 회사들이죠. 그죠? 이런 회사들은 많이 안 빠져요. 주가가 빠져도 계속 우상향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또 딴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 경계하면서 이 빚에 대한 우리나라의 망가지는 상황, 우리나라는 처참히 망가지고 있죠. 어쩔 때는 저는 너무 불안해서 우리나라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환상도 봐요.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을 하고 있어요. 추락. 대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추락. 폭락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기사를 보면 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추석 때 가족들한테 앞으로 한 3년에서 길게는 5년, 요번엔 장기 불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들한테 앞으로 불황이 겨울부터 다가온다. 모두들 안전하게 빚 늘리지 말고 현금 갖고서 잘 이겨냅시다. 이런 얘기를 모여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예, 경제 개출학입니다. 물론 저희 뭐 형제도 그렇고 어머니도 조카들도 그렇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해요. 야, 아파트값 서울에 오르는데 무슨 소리야 너.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듣습니다. 저도. 너는 왜 부정적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형태를 매야죠. 물론 분위기 봐서 얘기해야 되지만 얘기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가족들한테는. 최소한 가족들한테는 추석 때 모여 앉으면 화투 치고 그런 것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으면 조금은 하십시오. 그렇다고 뭐 충고 위주가 아니라 이럴 수가 있대요. 지금 이렇게 안 좋답니다. 그런 겁니다. 자, 한국과 중국을 콕 집어서 경고했어요. 가계비 때문에 성장 꺾이는 국제결제은행. 그죠? 자, 9월 10일자. 자, 국제결제은행, BIS죠. BIS가 국가적인 평가기관에서, 야, 중국하고 한국 빚이 너무 많아라고 콕 집어 경고했어요. 자, 그래서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2025년이 오면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4천억이 넘는 나라인데 현재 이런 나라에서 신용등급이 강등됩니다. 강등.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무디스나 이런 데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등되면은 문제가 뭐죠? 예, 외국에서 돈을 꼬을 때 이자도 비싸지고 우선 주가가 개폭락해요. 예,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개폭락을 하죠. 그 다음에 기업들도 돈 꾸기가 힘들고 우리나라 역시도 외국에서 돈 꾸려면 이자를 많이 줘야 돼서 악화되는 겁니다. 악화. 이 전반적인 사업 환경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4천억이라는 현재 찍히는 외환보유가 있는 나라에서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역사, 국제사에 남을 얘기가, 이제 경제사에 남을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 빚 때문에 그래요. 빚이 너무 많아. 빚이 미친 듯이 많아. 세계 1위야. 이것 때문에 그래요. 8월 전금융권 가계대출 9.8조, 이금융권도 5천억 증가, BIS, 국제결제은행이 민간 신용 일정 수준, 뭐죠? 이상된 성장 저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보십시오. 민간 신용 빚으로 성장을 유발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일정 수준 이상 되면 되레 부정적인 영향 초래, 가령 빚을 내서 소비를 늘리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상환과 이자 지급 때문에 미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진다. 우리나라랑 중국이 이렇대요. 그래서 8월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폭 증가한 가운데 최근 국제결제은행의 보고서에서 나왔어요. 보고서야 똑똑한 애들이 명문대 무슨 미국의 명문대나 뭐 영국의 뭐 명문대 나온 애들이 분석한 거라고. 서울대보다 더 좋은 애들이 분석한 거야. 응?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 BIS 보고에 따른 부채 성장 관계. 초반에 정비례하다가 어느 순간 꼭지점을 찍으면 반비례로 돌아서 U자형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꼬꾸라진다. 팍 꼬꾸라져요. 팍. 그래서 이제 여길 넘어갔다 이거죠. 정점.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 저금리 시대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부분 신용등급에서 민간 신용 큰 폭으로 오르는데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에서 국내 총산년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2000년 이래 1.3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에서는 2배 이상. 빚이 존나 많아 중국도. 죄송합니다. 빚이 똥처럼 많아. 똥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흥국은 아직 민간 신용 증가가 성장을 촉진하는 영역에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성장을 저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민간 신용은 뭐야? 빚이죠. 빚이 증가해서 성장을 저해한다.
우리나라도 변곡점에 달았다. 한국과 중국 경우 GDP 대비 민간 신용 분물이 100% 선을 웃돌면 안 돼. 이러면 거의 위험한 거야. 그래서 자꾸 외국에서 빗줄이라고 경고를 때린다고 찌다시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야. 주가도 폭락할 요지가 많지. 거의. 지금 유동성 때문에 가는 건데.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냐? 정점을 찍어 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 그죠? 한국의 GDP 대비 민간 신용이 100을 넘으면 안 돼. 227. 가계부채 100, 100.5%, 기업부채 120.3%. 자, 200%. 우리 따블이야, 따블. 우리나라는 뭐든지 1등이죠. 빚도 따블이야, 따블. 네? 100%를 넘지 말라고 그러는데 227%라고. 오늘 망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빚으로 망한 빚쟁이로 망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저번 8월달에 8조 2천억, 그래도 계속 증가한다 이거야. 그죠? 근데 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도 이렇게 9조 3천억을 들었다. 3년간 최대치 경신. 금융에서 가계대출을 규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갈짓자인 못한 이왕저왕 우왕좌왕. 그러니 윤 대통령이 20%밖에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 이거 추석 가면 10%대야. 어? 자꾸 쿠데타 얘기 나오고 그러는 게 뭐야? 이게 10%가 되면 몇 명이나 진짜,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야. 이렇게, 근데도 계속 지 주장대로 하잖아. 그죠? 이러면 좀, 국민들 비율을 맞춰서 이 지지율을 30%대로 막 끌어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이니까 할 때까지 하겠다 이거지 뭐.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근데 여기 보십시오. 9월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7월부터 9월 시행을 두고 연기한 것 영향이다. 그죠? 그래서 2단계가 이제 9월에 들어서죠. 그 전에. 그렇죠. 그래서 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래프들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U자형이어서 여기를 지나갔다 이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그렇습니다. 220% 멋지지 않아? DS의 자기자본 대비 BSI 비율이 100%가 넘으면 안 되는데요. 100%.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227%, BIS 100%를 밑돌면은 정점을 찍는다. 이 220%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겠지. 이제 그 꼬꾸라지를밖에 없어. 꼬꾸라지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야 이건. 물론 여러분들은 저랑 다르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펀드멘트는 완전 무너졌어. 그 이제 황금성이 빠른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 차트는 다 망가졌죠. 지금 이제 다우는 차트를 대려 살려서 다시 최고가 행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장은 10월은 또 다시 빛나는 장이 될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르는 게 한계가 있다. 왜 한계가 있죠? 이렇게 빚 많으니까 빚 때문에 망하는 나라야 진짜. 펀더멘탈도 없잖아. 수입이 뭐가 잘 돼. 거기다가 올해 세수 결손이 얼마예요? 현재 3분기 동안 100조 정도 되죠? 작년에 50조였어요. 4분기 합쳐서. 근데 올해 지금 현재 이렇죠? 그럼 4분기까지 가면 얼마 정도 예상하죠? 150조 얘기하죠? 600조 좀 넘는데, 600조가 좀 넘는 그러한 경제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국가 예산이. 150조가 적자야, 근데. 근데도 아무 대책도 없어. 그러니까 성렬형이 인기가 올라가겠나? 그 무대책이야. 자, 지금 그리고 뭐가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자꾸 뉴스에 나오는 게 뭐야? 20, 30대가 연금이나 개인연금이든 이런 미래를 저축하는 공적연금이든 이런 거에 자꾸 돈을 넣는다는 게 불안하지. 못 타먹겠지. 애들은 더 조금씩 나오는데 거기다가 정부는 여기저기 돈을 빼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여기저기 굴리잖아. 국가가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어. 한국은행에다 돈 좀 마이너스로 해서 쓰고 부족하니까. 지금 정부가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개인이 치면 빚이 많아도. 자,
그러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되겠어? 어쨌든 이자가 불다 보면 언젠가 터트리죠? 신용카드도? 우리나라도 안 터트릴 수 있을까요? 모르죠. 돈을 더 찍으면 되겠죠. 더 찍으면. 그죠? 어차피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더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그 대신 인플레가 발생하면서 화폐가 똥값이 되죠, 원화가. 그러면 이제 달러의 급습, 환율, 달러가 막 천장부지로 환율이 오르겠죠. 그죠? 네, 그래서 달러를 어쩌면 돈을 막 찍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적자가 나니까 돈을 찍어서 메꿔야지, 뭐. 그죠? 그 부작용은 그 다음 정권이나 어쨌든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메꿔야지. 그 인플레가 폭등하는데 뭐 저도 지금 잠깐 장 보러 갔다 왔지만 에어박 하나에 3,250원인가? 네, 엄청 올랐죠. 무 하나가 좀 큰 거가 4,200원, 4,300원? 엄청 올랐죠. 무 하나도. 그 경제를 만든 게 누구다? 물론 우리가 만든 것도 있지만 정책자들이 이러한 대출 규제를 풀고 이걸 경제 저기로 이용함으로써 골로 가게 한 거지. 물론 뭐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문재인 때부터 더 심해져서 윤석열이 더 키운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두 당을 믿질 않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똑같아요, 둘 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나 이런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금투세까지도 한다는 미친놈들입니다, 이럴 때. 또라이들이죠. 그렇죠? 금투세를 어떻게 이렇게 지금 잘하면은 말이야 빚으로 한번 폭락할 나라인데. 그렇죠?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차트를 한번 봅시다. 차트를. 이게 코스피 차트예요. 코스닥은 안 볼게요. 자, 코스피 차트예요. 일봉입니다. 일봉.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한번 이거를 좁게 한번 볼게요. 좁게. 좁게 보죠. 좁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U자, 거의 U자형이 아닙니까? U자형. 그죠? U자형. 그죠? 더 좁게 보면 좀 더 잔인한데. 우선 이거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좀 단기적인 그런 추세를 보기 위해서 좀 키워보죠. 그죠? 이건 전형적인 하락 차트입니다. 망가지는 차트. 이걸 이렇게 펴서 보면 더 확실해요. 자, 그죠? 그죠? 자, 그럼 보십시오. 정확히 그렸죠? 뭘 정확히 그렸냐면 앞으로 상승 여력이 요만큼 남았어요. 9월달에 여기까지. 그죠? 그럼 정확하게 뭐죠? 요 갭을 채우는 겁니다. 요 갭. 그죠? 지금 요 갭만 채우면은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갭만 채우면은 자, 저도 이제 주가가 여기까지 다음 주든 요번 주에 갈 수도 있고 다음 주에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 갭은 채운다. 이 갭은 채운다. 이 갭은 채워야 돼. 채워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갭을 채우려고 일부러 요거를 갭을 띄워놓은 거다. 그죠? 이게 이 갭이 왜 필요한지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 지금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요걸로 그려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 정확하게 이 갭만 채우면은 왠지 꽉 막혔어. 꽉 채웠어. 자, 그리고 앞으로 요 갭을 채우러 9월달에 간다. 9월달에 요 갭을. 그럼 여기까지는 가기 때문에 장이 좋다. 이 종합지수기 때문에 그래요. 장이 좋다. 왜 그러냐면 요 갭, 여기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요 갭. 분명히 요
갭을 메운 다음엔 말이 180도 달라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장이 좋다. 미국 장도 좋아요. 시황은 이거예요. 장이 좋아요. 이제 물론 미국 장이 얼마를 빠지든 이 갭은 메꿀 거다. 이 갭은 메꾼다. 네. 그래서 시황은 추석 이후에 장이 좋다. 장이 좋다. 물론 횡보하다가 올라가든 어쨌든 간에 이 갭은 메운다. 이 갭은 메운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너무 길었는데 종목을 빨리빨리 볼게요. 자, 먼저 삼성전자. 삼성전자 보죠.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지금 차트는 한번 좀 길게 보죠. 길게 봅시다. 삼성전자가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당장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저점을 안 깼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목요일 날 시작할 때 메울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상승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정확히 여기 갭이 나왔죠. 똑같이. 네? 삼성전자도 어쨌든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횡보를. 어쨌든 간에 이 구간을 갈 거다. 이 구간을. 똑같아요. 지금 차트가 삼성전자가 대표주기 때문에 시총을 많이 잡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과 차트가 비슷하다. 이 갭은 죽어도 메운다. 이 갭은 죽어도 메운다. 이 갭을 메운 다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길게 보지 말고 이 삼성전자가 이 구간을 갈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사고 싶은 분은 사라. 72만 원. 예, 잘 가면 7만 3천 원, 7만 2천 원. 자, 삼성전자 가격 나가요. 7만 2천 원에서 7만 3천 원까지는 열려 있다. 좋죠? 땡길이죠? 안전한 주식에서 이만큼 가요. 이만큼 가요. 지금 가격에서. 지금 뭐 64,400원인데. 괜찮죠? 예, 삼성전자 여기까지 가면 삼성전자 사시라고. 네? 사시라고. 네? 삼성전자 풀배팅. 제가 분명히 저번 수요일 날에 삼성전자 저점이 나온 것 같다 했죠. 예, 저점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풀배팅. 풀배팅. 어디까지? 이 가격까지.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인벤트리 랩이 28,800원인가 전봉 고점을 뚫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요때 요 고점을 못 뚫고 있었거든요. 요 고점을 못 뚫고 있었는데 요걸 뚫은 다음부터 고공행진입니다. 그죠? 근데 거의 다 왔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전환사채를 9월 말인가? 이때 많이 상장하죠. 이게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을 거예요. 조정을 좀 받아야죠. 그죠? 조정을 받습니다. 자, 인벤트리 랩이 이걸 뚫은 이유가 뭐죠? 그러면서 인벤트리 랩은 뭐랬죠? 운영자금으로 10일을 다시 발행했죠. 10일. 대규모 여기 있죠. 요 기사를 보시면 이제 인벤트리 랩과 팩트론이 나와 있는데 대규모 자금 조달에도 주가 회복 강가다. 그죠? 이제 장기 지속경 보유한 비만 치료제 기술. 자, 인벤트리 랩이 이렇게 뚫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해. 유상증자를 이제 다 CP를 전환을 했어요. 이제 9월 말이면 전환을 거의 하죠. 그 다음에 새롭게 이 전환사채를 또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했어요. 360억 정도 했는데 390억이죠. 자, 390억에 새로운 또 CP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다 행사하면서 새로운 또 전환사채를 10일을 발행을 했는데 이 12가 좋은 데스예요. 생각보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신규주가 9월 말에 상장이 된다면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대려 이 신규로 390억을 이 PB를 발행한 게 호재로 작용했어, 호재로. 왜 호재로 작용했냐면, 얘네들이 이걸 상장하고 나면 이제 이 새로 발행한 390억 정도의 이 전원 12가 새로 발행돼서 이게 이제 물량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발행가액이, 발행가액이 18,000원인가 그래요, 18,000원. 굉장히 높죠. 현재 가격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9,950원인가? 그래서 이제 거의 10,000원짜리가 상장이 되고, 이거를 더 높은 가격인 18,000원에 새로 390억을 발행을 한다는 거죠. 현재 주가가 그때 당시에 거의 19,000원의 주가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새로 18,000원짜리를 390억을 발행한다? 그럼 이걸 또 상장하는데? 그런데 이제 얘네가 이 돈을 어디다가 쓰냐면은, 일부 돈은, 뭐냐면은, 이거지. 150억을 자체 우수의약품 품질관리 기준 GMP 시설 구축에 투입한다. 그죠?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플랫폼이 10개인데, 이 중에서 보시면은, 위더스 제약이랑 해서는 이제 탈모 치료제 하나죠. 그죠? 물론 나중에 이제, 전립선도 되면은 이제 인벤티지가 생산을 하겠죠.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 생산을 이 위더스 제약에 맡길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 양이 많다 이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어. 그래갖고 자체 공장을 짓고 얘네가 이제 로열티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몇 개 품목들을 자기가 생산해서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에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이 팔겠다는 거예요. GMP 시설을 만들어서 150억. 그래서 그래갖고 여기 나오죠. 요 플랫폼 관련 요 파이프라인이 위더스 제약하고 생산 협력 계약을 체결해 인벤트지랩 전용 장비를 위더스 제약의 GMP 사이트에 설치해 생산하는 구조다. 그죠? 굉장히 이걸로만은 좀 부족하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위더스 제약이 260억을 들여서 만든 시설로는 탈모 치료제와 나중에 전립선 치료제도 하겠죠. 요거에 대한 그 생산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로 웬만하면 인벤트지랩에서 원천 기술이 있으니까 자체 생산을 하겠다.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약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 돈이 쓰이니까 주가가 날아갔죠. 근데 지금 주가가 더 이상 못 뛰는 이유는 뭐다? 전환사채 10,000원짜리가 상장이 되죠. 10,000원짜리. 이것 때문에 아마 다시 20,000원 밑으로 떨어지겠지만, 그죠? 너무 수익을 많이 줘도 안 되죠. 100%까지 수익을 줄 정도는 아니죠. 이 주가가 적어도 17,000원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28일인가 20 며칠까지.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희석이 된다면 인벤트지랩은 이 공장이 건설될 때쯤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자신들이 GMP를 만들어서 한 6개월 정도 걸렸죠. 저기 위더스 제약에서 주사제 만드는 시설을 만들 때도.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만약에 이걸 이제 공장을 지었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는 이걸 생산하니까 수익성이 계산이 되죠. 수익성. 그죠? 그래서 수익성이 훨씬 개선되죠. 그냥 로열티만 받는 것보다 기술 이전만 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캐시카우로 계속 팔겠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인벤트리랩이 이 장기 주사제, 기존에 있던 방법을 장기 주사용으로 바꾸는 그러한 뭔가 복용 방법을 바꾸는 형식으로 해서 위더스 제약이 만약에 나간다면 위더스 제약은 공장이 지어지면 꾸준한 수입으로 더 펄펄펄 날아가겠죠. 로열티도 받고. 그래서 위더스 제약이 나중에 엄청난 그 가치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문제는
전환사채 발행의 그 대표이사가 맛을 들이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때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해서 이게 상승할 때 또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물량 부담이 되면 또 꼬꾸라지고 이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못 가. 왜 그러냐면 자꾸 주가가 오르면 돈 필요하다 어쩌다 새로 한다면 자꾸 돈을 만들 수 있거든. 그럼 공장이나 회사는 규모가 커져도 주가는 계속 오르다 꼬꾸라지고 오르다 꼬꾸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사장이 전환사채도 습관이에요, 습관. 발행하는 게. 그거를 조심하면 돼요. 그것만 아니면 회사는 굉장히 커지겠죠. 근데 전환사채 발행을 남발할 수도 있어요. 스타일이 보니까 자꾸 돈을 뭐 기술력이 좋다고 아무리 좋아도 자꾸 전환사채 발행하면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전환사채를 발행으로 자꾸 풀려는 사람들은 또 조금 주가 오르면 또 전환사채 발행으로 그런다는 거죠. 인벤치에 또 전환사채 발행을 안 하고 주주를 자꾸 위해 준다면 앞으로는 그런다면은 가장 좋은 건 자신들이 벌은 잉여금이나 이런 보유 회사 유보금으로 짓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얘는 수익 구조가 안 나잖아요. 매출도 1년에 30억도 안 나오나? 그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인벤트리 랩이 그리는 그림은 좋은데 우리 주주들한테 안 좋을 요인은 전환사채를 습관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주가가 흐지부지 된다. 지금도 전환사채를 벌써 많이 발행하는 회사들 자꾸 돈을 수혈하면 자꾸 주가는 못 가죠. 좀 아쉽죠, 그런 부분. 조심할 점은 그겁니다. 딴 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제약을 보겠습니다. 대웅제약도 아까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죠. 500개 그 제약회사, 바이오 제약회사 중에. 이 차트가 죽지가 않잖아요, 계속. 그냥 계속 우상향하면 또 돌리죠. 그다음 여기서 또 깝죽깝죽 하다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만 뚫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은 지금 실적이나 이런 보톡스제 이런 거 해외 수출부터 지금 매출이 계속 올라갈 시기예요. 계속 갈 것 같아요. 계속 간다고. 계속 갑니다. 언제든 저가할 때 사야 돼요. 월봉을 보시면 계속 가겠죠. 여기 이제 떨어지는 거, 이제 이것 뚫고 올라가는 건데, 이거. 한참 가야 돼, 한참. 그죠? 배팅해도 된다. 이번 달 여기서 샀어야죠. 여기서 배팅했으면 대박이죠. 주식은 이렇게 5일선 찍어줄 때 월봉상 이럴 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대웅제약 배팅! 지속적인 배팅! 네, 그럼 이제 위더스 제약도 한번 보죠. 위더스 제약도 제가 지금 인벤치랩 대웅제약 위더스 제약을 보여주는 이유는 인벤치랩에서 개발한 장기 주사형 치료제 한 달짜리, 석 달짜리 주사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삼상과 영업을 대웅제약에서 하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로열티는 이제 인벤치랩이 먹고 자기네가 개발했으니까 이제 대웅제약은 영업 마진을 보고 위더스 제약은 이제 공장을 지금 지어놨어요. 작년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위더스 제약도 뭔가 있다. 뭔가 돌리려고 이렇게 꺾고 있죠. 이제 요거 한번 찍으러 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위더스 제약도 만약에 저기가 된다면 이제 여기 올라와서 여기서 깝죽거려야 돼요. 여기서 깝죽거릴 때가 이제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탈모 치료제가 벌써 나오기로 한지 거의 나오기로는 2년 전부터 나온다고 그랬는데 삼상을 하겠다고. 네, 그런 상황으로서 이 삼상이 된다 하면은 이제 삼상이 되면은 뭐 3개월 정도나 그 정도면 삼상이 끝날 걸로 예상되죠. 그러면 판매허가가 신청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이 되면 위더스 제약은 이제 그 판매 마진에 의해서 최소한 레벨업을 할 겁니다. 한 1000억 정도 1년에 매출을 1000억 정도가 올라갈 거를 보기 때문에 회사가 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 대웅제약, 위더스 제약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인벤티지랩이 갖고 있는 아이템, 이 주사형 복용 방법을 바꾸는 이 장기 주사형 방식에 대해서 위더스,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이 다 붙죠. 탈모 치료제는 이제 대웅제약, 위더스 제약.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한 달, 석 달에 맞는 다이어트, 장기 주사형제는 유한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한양행이나 이런 큰 회사들에서 하는 거겠죠. 그죠? 대형제약도 뭐 저건 중견 제약사니까요. 그런 것처럼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을 또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넥스가 있어요. 바이넥스. 바이넥스도 바닥에서 다시 쳐올리죠. 근데 대체로 이렇게 다시 지지해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뚝 떨어졌는데요. 이 주식 또 이제 여기 올라오면 또 이런 식으로 다시 가겠죠. 바이넥스도 2만원은 안 깹니다. 2만원을 안 깨면서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월봉을 보면은 조정을 준 겁니다. 이렇게. 요번 달기 양봉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양봉으로 바뀌면 월봉이 이런 식으로 추세가 계속 살아갑니다. 그죠? 어쨌든 얘도 한번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GMP 이 매출의 증가에 의해서 여기까지 한번 찍으러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넥스였습니다. 네, 풍산 역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뭐 최소한 여기까지는 한번 도전하겠죠. 그죠? 대충 이런 식으로 뭔가 큰 흐름도 나오고요. 월봉 보시면은 얘는 차트가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아직은 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이 선을 뚫은 다음부터 이 밑으로는 안 떨어집니다. 이 강력한 이게 지지선이 되죠. 이게 풍산 이런 주식들을 해야지 크게 뭐 반등 나오면 또 크게 갈 수도 있죠. 풍산이었습니다. 네, 보라티알은 뭐 계속 강조하지만 지분 가치의 상승이죠.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이제 한번 여기를 또 이렇게 찍을 수도 있죠. 그죠? 쌍바닥을 안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죠? 견조하죠. 이제 이 주봉상에 5일선을 회복을 시켰다는 거는 의미가 있죠. 다음 주에 이제 장이 좋다면은 이제 여기까지 찍겠죠. 여기까지 찍겠죠. 이렇게 요런 구간까지 보여요. 그렇습니다. 보라티알 경양식집이나 이런 데 식자재를 하는 유통업체인데 메가커피 지분에 대한 가치가 시총보다도 높죠. 시총이 한 2배는 넘을 텐데 최소한 한 2배는 최소한 되겠죠. 그게 부각이 되면 주가가 폭등하겠죠. 보라티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SDN 급등하다가 이제 조금 멈췄는데요. 태양광 관련해서 그죠? 차트를 계속 살리려고 하죠. 5일선과 이격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요 선을 뚫어줘야 되겠네. 요 선 뚫으면은 좀 갈 수 있어요. 그죠? 네, 애매한데요. 다음 주에도 또 갈 수도 있겠는데 여기 5일선까지 좀 빠지면 또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인다. SDN 한번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태성 2차 전지 화재 예방 분리막을 갖고 있죠. 화재에 대한 얘네 그 분리막을 쓰면 화재가 잘 안 난다. 화재가 안 난다. 차트가 죽지가 않아요. 네, 죽지가 않습니다. 계속 우상향 차트에 요렇게 수렴하는데 이런 거 깨면 되죠. 월봉을 보시면은 조정이 끝나고 또 이제 이런 주식이 5일선 거의 찍었기 때문에 이걸 뚫어주면 이번 달이라도 9월 달에 이제 상승을 할 거도 다음 주부터 이런 차트도 나올 수 있다. 태성이 이번 달 굉장히 급등할 수도 있는 위치다. 태성 재료가 좋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삼일제약도 역시 연일 급등이죠. 연일 급등입니다. 10,000원이 깨진 다음부터 계속 가고 있어요. 삼일제약 차트 좋죠. 이렇게 각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위에 꼬치가 이렇게 계속 고점이 올라가고 있죠. 조정을 주면은 또 갑니다. 또 가, 일봉상. 얘 더 갈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잔파동에서 파동이 커지고 있죠. 그죠? 쭉 올립니다. 다음 주도 기대된다. 3일제야. 3일제야. 그죠? 이거 뚫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겠죠. 다음 주. 더 갈 것 같습니다. 3일제야. 급등 중이다. 급등 중이다. 네, 현대약품도 차트를 한번 보면은 뭔가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그죠? 그래서 5일선 이렇게 앞산 하나 만들었어요. 앞산. 이런 식으로 쭉 갈 수도 있습니다. 앞산 만들고. 현대약품 차트 좋아요. 월봉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기울기가 있죠. 이렇게. 요거 뚫어주면 돼요. 이렇게. 또 다시 이걸 뚫고 나가면은 또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현대약품 다음 주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뭔가 좋은 재료가 나올 수도 있어요. 현대약품이었습니다. 네, 터큰의 증권 법제화를 지금 조만간 뭐 법적으로 처리한다. 통과되면 많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죠. 근데 얘네들 지금 시세를 주고 있어요. 시세를. 그렇죠? 네, 된다 그러면은 아마 급등이 나오겠죠. 좀. 그죠? 주봉상에 5일선 찍고 이렇게 쭉 갈 수도 있습니다. 핑거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핑거. 네, 그 핑거와 같이 이제 토큰 법제화 관련주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차트가 둘 다 계속 살리려고 하죠. 다시 재탕을 할 수도 있다. 재탕을 할 수도 있다. 그죠? 이 고점을 이렇게 뚫었죠. 요번에 가면 이 고점을 또 뚫겠죠. 이런 기울기가 나오겠죠. 뭐 이런 기울기가. 이런 구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먹을 수 있다. 갤럭시와 머니터리 토큰 법자 관련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지금 이제 기술 수출이 계약이 돼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마일리지를 받고 차트가 이제 다시 또 얘 역시 또 이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힘을 모았으니까 또 이렇게 한번 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여기까지. ABL 바이오 차트가 죽지 않았어요. 월봉을 보시면은 그죠? 죽지 않았죠. 이런 기울기를 뚫어야 되는데 뚫으면 또 급등할 수 있는 위치죠. ABL 바이오도 지금 어차피 얘도 이런 긴 박스권이죠. 이걸 뚫어야지만 이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죠. 자, ABL 바이오 실적에 의해서 이제 지속 우상향을 할 자리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어쨌든 9월 말까지 예상하기에 흐름이 이제 저 갭을 메우러 간다면 그렇게 큰 파동은 없겠죠. 근데 갭을 메운 다음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갭 메울 때까지는 그래도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운동 걸으면서 그리고 뭐 아까 서두에도 말했듯이 간단히 B와 D 사이의 C의 삶을 사는 삶과 죽음, 출생과 죽음에서 우리가 결국 매일 하는 거는 이 초이스, 선택입니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죠?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주식 투자도 간단히 얘기하면 선택입니다. 선택에 대한 기준을
잘 마련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더우신데 수고 많으셨고요. 시원한 얼음 물엿도 한 잔 드시길 바랍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